자, 야구가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성현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안치홍 위원님 오랜만에 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뭐야.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또 앞에다 반갑습니다. 또 인사만 딱 해주시고 그래요. 아, 일본 다녀오셨잖아요. 예. 어떻게 좀 잘 다녀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잘 다녀왔겠냐? 어? 이사단이 났는데. 그러게 지금 이제 WBC 때문에 아무래도 또 위원님 일본 가셔서도 계속 이제 전화 통화를 통해서 또 호주전 패배 혹은 이제 일본전 패배 요런 이 안타까운 일들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좀 코멘트를 좀 남겨주셨는데 보신 분들 정말 뭐 많이 계시기는 하겠습니다만 뭐 간단하게 위원님 또 이 WBC 어쨌든 4경기 치르고 이제 귀국을 했잖아요. 네. 간단하게 좀 느낀 점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현장에서 또 보신 점도 있을 거고. 뭐 오해 없이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그냥 제 생각인데 뭐라고 뭐 비난할 게 없어요. 비난할 게 없다? 네. 뭘 비난하고 뭐라고 해. 아 근데 또 무슨 얘기 하실지 알 것 같아요. 네. 실력 차이가 그래. 뭘 안 되는데 뭘 어떻게 아, 이길 수가 없는 실력이에요. 냉정하게. 네. 냉정할 것도 아니야. 아, 근데 현실이야, 현실이. 일본은 근데 저 이거는 여쭤보고 싶은 게 일본은 그래 이길 수가 없는 실력이다 이해해요 인정하는데 호주는 사실 아니잖아요. 우리 선수들이 사실 이렇게 못하는 선수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한 부분은 이제 사실 일본과의 그 격차에 그렇죠. 대해서 좀 많은 그 제 목소리가 들어간 점이 분명히 좀 있는데 호주 팀은 이겨야죠. 당연히 사실 몇 점 차이의 승리를 점치는 거지 진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팀은 사실은 그동안이 아니었었던 거죠. 그렇죠. 널널하게 이길 네, 줄 알았었는데 호주는 사실 그랬었던 건데 사실 8강 진출에 대한 거는 생각조차도 안 했었죠. 그래요, 맞죠. 우리나라가 가장 꿀조였거든요. 사실 B조가 일본, 한국 올라가라 이렇게 또 해두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8강에서도 보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가 올라갔으면 쿠바랑 붙는 일정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미국 본선 이제 미국까지 갈 수 있는 네. 어떤 정말 이 대진 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너무나도 괜찮았던 그건데 이제 쿠바가 사실은 예전의 쿠바는 이제는 아니거든요. 그쵸, 사실. 네,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 붙어볼 만한 팀이 쿠바인데 이렇게 되면 4강까지 사실은 그래서 저는 뭐 만약에 쿠바가 올라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야 이건 그냥 4강까지는 그냥 꿀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다니까. 저도 그렇다니까요. 저도 미국 갈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그 기자들도 뭐 좀 이제 경기 끝나고 나서 이제 뭐 그냥 웃으면서 했던 얘기였는데 다 그랬대. 뭐로? 전 세계 한번 탈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 대진을 생각을 하면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었던 대진이 아니었나. 그치. 그래서 그 스케줄도 보면은 일본에서 미국으로 가는 스케줄까지도 미리 다 맞아. 계산을 8강전도 보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쿠바 대 호주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맞아. 그거 그래가지고 어제가 15일이었죠. 네, 맞아요. 어제 게임했나? 네네네, 쿠바랑? 맞아요. 그러니까 16일 비행기를 전부 다 저거 했었어. 전부 다들. 근데 이게 아휴, 그러게요. 뭐 어쩔 수 없고 저희가 요건 또 이따 두 번째 주제 때 또 간단하게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인사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무슨 일이겠냐님 또 어서 네. 오시고요. 네. 요즘 또 시범 경기 보면 확실히 올해 꼴찌팀은 예상하기 매우 힘든 시즌이 확실한 듯 보인다. 또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실베스타님 또 이런 얘기. 그렇게 WBC 망신당하고 와도 비난하지 말라고 당당한 선수와 감독 봐라. 선수 잘못 아니니 감독 탓도 아니니 그런 사람들의 또 무슨 발전을 기대하냐 이런 이제 쓴소리도 또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한화 얘기도 또 해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한화 이글스도 이제 뭐 김선 선수 요즘에 또 연일 이 페스티벌 구속 혹은 이제 이 9위 여기에 대한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또 시범 경기 기대할 만한 그런 경기들을 또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화 올 시즌 기대가 된다. 또 선수들 눈빛이 또 달라진 것 같다. 그리고 이 유튜브에서도 남키미님께서 준비 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억울해하지 마시고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 부족 맞죠? 왜냐면 15명의 투수 중에 지금 7명 컨디션이 거의 절반 투수 절반에 가까운 선수들이 컨디션이 안 올라와서 실전에서 쓸 수 없었다는 거는 이건 뭐 감독의 기용 실수도 있겠습니다만 당연히 선수들이 몸 상태를 잘 못 만든 것도 문제가 또 크다고 생각을 또 일단 합니다. 네. 무슨 일이었던 거예요? 안녕하세요. 지난 월요일 브런치 채팅창 진짜 핫했는데 완전 아수라장이었다고 후셰님 말씀하셨는데 월요일 날에 또 이제
일본전까지 또 지고 이렇게 왔잖아요. 주말 끝나고 와서. 그래가지고 이 팬분들께서도 지금 성토하시는 목소리가 채팅창에 아주 뭐 가득했었습니다. 뭐 기억이 또 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이제 불길이 좀 사그라진 그런 느낌이기는 하고 또 시범 경기 또 얘기도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범 경기 얘기 나왔으니까 좀 요 얘기 좀 해보죠. 이 김도영 선수 얘기가 또 이 시범 경기 때 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지난해도 굉장히 또 시범 경기에서 핫했죠. 12경기 타율 4할 3푼 1리 2홈런 5타점이었는데 지금 이제 시범 경기 3경기 치른 상황입니다. 이 12타수 5안타 타율도 4할 1푼 7리 2홈런 4타점 1도루 시범 경기 정말 또 요번 시범 경기에는 또 홈런까지 또 많이 때려내고 있습니다. 몇 경기 하진 않았습니다만 좀 어떻게 보세요? 어제 선수? 어제 저녁 때 통화했어요. 김도영 선수 통화 어제 하면서 뭐 컨디션 좋아 보인다. 뭐 그런 시즌에 대한 그런 얘기, 그리고 지금 시범 경기 치르고 있는 그런 상황들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는 이게 너무나도 컸대요. 본인이 시범 경기에서의 그 성과가 사실은 이거는 진짜 해볼만하다. 좀 해볼만하다 이런 생각, 자신감도 있었고 그랬다면 지금은 그냥 한 경기에 불과하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를 합니다. 연습이다.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작년하고 어떻게 보면 시범 경기 페이스가 너무 좋은데 작년에는 그 좋았던 감이 결국은 뭐 시즌을 치르면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실수를 좀 되풀이하지 않게끔 좀 마인드 컨트롤을 좀 잘 하고 있다 지금. 너무 들뜨지 않고 또 야구라는 스포츠가 홈런도 나오면 삼진과 실책도 나오는 거고 그렇죠. 뭐 이런 걸 보니까 좀 여유가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리고 어쨌든 김도영 선수도 지난해 이제 시범 경기 정말 좋은 성적 보여주고 이제 개막 로스터에도 합류를 했습니다만 이 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시범 경기는 시범 경기일 뿐이고 진짜 실전 들어가서 관중석 꽉 차 있고 막 소리 와 막 이러고 있을 때 타석에 들어서면 그 위협감이 또 차원이 다를 것이다. 실전이 주는 그 긴장감, 뭐 그리고 투수들의 공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 적응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놀라는 순간 이게 슬럼프가 시작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셨었는데 그렇게 됐죠. 저는 그 신인 선수들 그러니까 보면은 그런 감독들의 코멘트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인들 믿지 않는다. 신인 선수들은 맞아요.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기 눈으로 이제 직접 보지 못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신인 선수든 뭐 1, 2년 차, 뭐 저연차 선수들이든 본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본인들만의 색깔과 야구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하. 이거는 스타 선수들도 다 가지고 있는 거고 신인 선수들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앞서 이제 그 도산 기자가 말씀을 하셨다시피 그런 분위기나 중압감을 과연 어떻게 이겨내느냐 이게 정말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도 기술이지만 심장이 큰 선수. 이놈이 큰 선수들이 진짜 잘하는 것 같아. 이거는 비단 지금 뭐 시범 경기 얘기가 나오면서 나온 얘기지만 우리가 그 이번에 WBC 때 보셨죠? 네. 이 도쿄돔이 5만석입니다. 어우 진짜 5만석. 막 계속 만원 관중 이러고 계속 동구장이니까 이게 또 웅웅웅웅 막 이게 울리잖아요. 본래 9개 줬나요? 네, 진짜 보면서 이게 요만해. 아유, 자 속상하다 속상해. WBC 얘기만 그러면은 사실 그거 좀 뭐라고 해야 돼? 과연 저 선수가 나중에 20승을 우리나라에서 했다고 칩시다. 거둔다고 해도 다시 뽑을 수가 있을까? 내가 만약에 기술위원이면 나는 안 뽑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사실 대표팀 선수들 중에서 되게 어린 선수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이 어린 선수들이 좀 대회, 이 국제 대회를 앞두고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법도 조금 미흡했었던 것 같고 또 실제로 국제 대회, 지금 다른 나라를 상대할 때 국가대표의 그 무게감을 안고 업고 던진다는 거에 대해서 또 중압감을 가졌었던 선수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일단은 이 첫 번째 국가대표 무려 7명의 선수가 첫 번째 국가대표라고 하더라고요. 이 선수들이 뭐 나중에 경험이 조금 더 쌓이면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좀 이 선수들에 대해서 기대했던 것만큼의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또 이런 아쉬운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리그 발전을 위해서라도 소속팀에서 정말 선수들이 다 잘해야 돼요. 맞아요. 네네. 다른데 이제 신경 쓰지 말고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야구의 실력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까발려졌어. 만천하에 지금 다 드러났기 때문에 더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선수들은 그래요.
묵묵하게 리그에 집중하면서 리그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면 되고 이제 남아있는 숙제들은 KBO가 머리를 좀 맞대고 구단과 머리를 맞대고 어떤 방향으로 더 이상 추락할 때도 없어 이제는 그러니까 좀 약간 그런 변화는 KBO가 좀 중심이 돼서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 얘기만 하나 보고 저희가 이제 이 본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거하고 요거까지만 할게요. 그래? 네. 스테이크 돈가스 파스타님이 이정우 선수 인터뷰처럼 우리도 야구 시즌이 끝나면 정기적으로 대표팀 소집해서 평가전 하는 게 위원님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럼요. 무조건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구단의 전폭적인 그 지원과 협조가 바로 이런 겁니다. 아하. 예를 들어서 주전급 선수들이나 스타급 선수들 굳이 그런 선수들을 평가전 멤버에 녹일 필요는 없어요. 가능성 있는 젊은 선수들을 가지고 다른 데다 KBO가 돈을 쓰지 말란 얘기야. 나는 그래서 그것도 좀 그래요. 지금 물론 KBO 총재인 허구현 총재가 좀 야구의 다양화라든지 여러 가지 시도를 꾀하고 있는 거는 너무나도 높은 점수를 저도 드립니다. 그쵸. 그리고 내년에 그 얘기 많았잖아요. 미국에서 그 개막전. 네. 이런 것들도 너무 신선한데 지금은 물론 지금 이 참사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과 플랜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대표팀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좀 신경을 쓰고 더 많은 좀 투자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게요. 욕을 먹더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욕을 먹읍시다. 야. 맞아. 내 얘기는. 네네. 이 교류전 일본 프로야구와의 이 교류전 얘기가 또 있었었는데 이게 또 사실 KBO 쪽에 좀 이 난색을 포함하면서 오히려 이제 우리 쪽에서 난색을 표하면서 이게 성사가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왜 어떻게 그러지? 감사합니다. 땡큐 하면서 그러게요. 사실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미 WBC는 지났고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선수들한테 아니면 뭐 대표팀한테 뭐 쓴소리 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할 필요도 없을 것 뭐 같아요. 오타니 실제로 보셨냐라는 이제 질문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보셨어요? 못 봤죠. 못 봤는데 우리가 체코 경기를 대한민국이 할 때 네. 대한민국 12시 경기고 일본이 7시 경기예요. 그렇죠. 나는 이제 체코 경기를 직접 보려고 11시에 갔어. 근데 왜 1시간 일찍 간 이유가 제 지인들이 그 오타니 그 유니폼을 좀 사다 달라고 해서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렇게 등급별로 있더라고. 네. 진짜 선수 어센틱, 타격 이런 거 뭐 뭐 이런 레플리카 거한 그런 30만 원 가까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한 5벌만 좀 사와라. 그래서 아니 우리나라 선수들 유니폼이나 사주고 뭘 그러자고 이렇게 갖고 싶은 거야. 오타니니까. 네. 그 얘기를 해요. 선수가 사인 받고 싶은 선수예요. 그치. 사진 찍고 싶은 선수. 아유. 야, 근데 이게 하루에 3,000장을 파나 봐. 한정. 그러면은 일본이 7시 경기니까 뭐 11시 뭐 이때 몇 시간 전이야. 이때부터 뭐 올 리가 있나 했더니만 봤더니만 와, 내가 이거 번호표를 기다리면서 뽑았는데 6천 몇백 번째. 오메. 내가 줄을 그렇게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사겠다고. 맞다. 이 WBC 굿즈 살려고 6시간 줄 쓴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그 오탄이라는 선수 정말 대단하다. 그건 것 같아요. 네. 거기다 야구 잘하지. 인품, 인성 뛰어나지. 뭐 스캔들 이런 것도 없어. 잘생겼지. 뭐 하나 건드릴 수가 없대. 야, 진짜 뭐 흠잡을 내도 흠잡을 게 없으니까 뭐 이런 선수가 또 있냐. 그래서 내가 정말 오타니 어떻게 해서 한번 만나가지고 진짜 사인 하나 받고 싶다. 뭐 공이 됐던 뭐가 됐던 막 너무 받고 싶은데 이거는 아예 불가능해. 쉽지 않죠. 아예 불가능해. 그런데 뭘 하나 내가 건졌어. 뭘 건져? 귀국길에. 네. 뭐 오늘 본편 안 해? 아니 못해. 그냥 있는 얘기. 주제 얘기 안 해? 아니 그 하면 돼. 또 우리 또. 근데 뭐 하나 건졌어. 이게 뭐야? 공항에서. 이게 누구야?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아키야마상이 왜 여기 있어? 아니 추성훈 선수랑 공항에서 만나서 사진 하나 찍어드니까. 야구 때문에 오셨나 봐요.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사진 하나만.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추성훈 선수랑 갑자기 사진 찍고 별일이야. 오탄이랑 못 봤어도. 그래도 뭐. 이거 얘기하려고 지금 해가지고. 그런가요?
알았어. 그랬다고. 나도 사람인데. 아 근데 진짜 신기하긴 하다. 그래. 주성원 선수랑 야 포스가. 신기하네. 예. 그러네 멋있다. 포스가. 와. 근데 주위를 엄청 의식하더라. 아 근데 덩치는 위원님이 더 크신데요? 아 근데 하여튼 뭐 주위 의식 많이 하시더라고. 아, 그럼 그럴 수밖에 없지.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뭐 이런저런 얘기를 또 같이 나눠보면서 또 이제 15분 가량 또 소요를 했는데 저희가 오늘 또 첫 번째 주제 이제 시범 경기 또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요 얘기 한번 또 나눠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제 시범 경기 시작됐다. 그리고 이제 롯데 자이언츠 이야기 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이별걱 쓴 롯데 더 이상 뭐 봄대는 없다. 뭐 이런 얘기 또 저희가 주제로 한번 잡아봤는데 롯데 지금 시범 경기에서 FA 이적생 삼총사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 바로 한현희 선수, 유강남 선수, 노진혁 선수인데요. 이 세 명을 영입하기 위해서 약 200억 원에 가까운 거액을 투자한 롯데, 이 FA 효과로 새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뭐 한현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3년에다 1년 더해서 이제 40억이고요. 노진혁 선수는 4년에 50억, 그리고 유강남 선수 이제 안방 보강했죠. 4년에 80억의 계약을 맺었는데 이 10살 두산전에서 한현희 선수도 4이닝 2피안타 5탈 3진 무실점, 그리고 노진혁 선수도 3회 말 무사 1, 2루에서 석점 홈런 또 때려냈고요. 유강남 선수도 4회 말에 대타 말로 홈런. 이야, 진짜 이적생들이 이렇게까지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거 롯데 팬분들께서는 당연히 새 시즌에 대한 기대감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보시는지. 새 선수가 이렇게 그 단일 경기에서 한 경기에서 모두 이렇게 합작하는 경기가 사실 많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그니까요. 네네네. 그럴 수는 없는데 일단은 롯데의 전력 상승도 물론 크지만 이제는 나머지 9개 팀들이 롯데를 상대할 때 부담스러워할 수 있는 거는 시작부터 이미 먹고 들어가는 그런 게 좀 크죠. 그런 게. 제가 오키나와 출장 때도 구단별로 이제 뭐 만나서 감독님, 뭐 소코치님, 코치님이야 뭐 선수들 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제 그때 당시에는 WBC에 대한 얘기는 없고 네. 다들 이제 그 우리 KBO 캠프 하니까 네. 얘기 이제 나누고 있는데 롯데랑 한화가 상대하기가 이제는 예전만 못할 거다. 아하. 이제 부담을 많이 갖기 시작을 할 거다. 모든 팀들이 다 그 얘기를 해요. 전력 보강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롯데가 사실은 봄대라는 얘기가 롯데 팬들한테는 좋지 않은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시즌 시작하면은 힘을 발휘하면서 괜찮잖아요. 그렇죠, 롯데가. 맞아요. 시즌 초반에 좋죠. 거기에다가 이 선수들이 과연 얼마나 시너지를 발휘를 하느냐. 그래서 저는 5강 쪽에다가 롯데도 좀 들어가면은 괜찮지 않을까. 경쟁권이다. 아 그래요. 그 동안에는 사실 좀 하위권으로만 계속 분류를 했었었는데 이제는 물론 뭐 이대호 선수가 빠진 공백이 굉장히 크겠지만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롯데. 네. 어쨌든 뭐 맑은 공격님 정확하게 봄대의 모습 작년 초반에도 우승한다고 설레발 쳤었지 하셨는데 이게 사실 롯데자이언츠 그리고 대부분의 팀들이 다 4월 봄에 탁 치고 나가야지만 근데 나중에 까먹더라도 이게 벌어놓은 거에서 까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롯데 같은 경우에는 이 초반에 벌어놓은 거를 이게 야금야금 까먹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냥 확 까먹으니까 그게 문제가 됐었던 건데 올 시즌 조금 다를까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효과들이 있다고 해요. 너무 이게 뭐 봄에 너무 잘 나가고 뭐 그런 선수단 내에서도 롯데는 막 봄에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다. 뭐 기타 등등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봄에 상대를 했던 롯데를 상대했던 팀의 선수들이 롯데 팀으로 왔단 말이에요. 좀 많은 선수들이. 네, 나는 네. 그게 너무 크다고 봐. 왜 롯데가 봄에 좋고 빨리 무너지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경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는 뭐 한현이라든지 노진혁, 유강남 이런 선수들이 근데 다 이제 상위권에 있는 팀들 소속 그렇죠. 선수들이기 때문에 키움 이제 NC 이제 LG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선수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서 롯데가 더 좀 좋은 쪽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이 선수들의 영입으로 그게 이제 그라운드에서만 비춰지는 게 아니라 그라운드 안팎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많고 이런 게 굉장히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그런 기대를
롯데는 좀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네.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이제 인게임에서 이제 경기 내적으로 이 선수들이 활약해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롯데자이언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분위기를 너무 많이 타는 팀이잖아요. 좋을 때는 이 팀 어떻게 이기냐 이렇게 싶다가도 질 때 보면은 야 진짜 어쩌다가 롯데가 이렇게 됐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분위기를 많이 타는 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이 FA 선수들 이적생들이 어떻게 잡아주는지도 또 올 시즌 롯데자이언츠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선수들은 다 FA 선수들이지만 네. 그 외로도 뭐 김상수 선수라든지 뭐 윤명준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잘 다 주셨어요. 즉시 전력감인 선수들이거든요. 저는 그런 선수들도 충분히 잘 활용한다고 하면 롯데의 라인업이 좀 붙어볼 만한 힘이 많이 생겼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좀 뭐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용산물개님이 롯데는 수비만 보강되면 정말 무서운 팀인 것 같네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진짜로 뭐 박세웅 선수도 그렇고 뭐 대부분의 롯데 투수들이 이제 수비에 도움을 받지 못한 부분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이게 평균 자책점보다 이제 수비 무관 평균 자책점 FIP라고 하죠. 요게 이제 대부분은 낮은 선수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선수들이 또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유격수, 포수, 수비에 있어서 진짜 핵심적인 포지션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많이 얘기하죠. 센터라인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그 포지션이 많이 보강이 되기 때문에. 네. 근데 포수의 수비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블로킹도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도루 저지도 들어갈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도루 저지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또 좀 모르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그 도루 허용의 책임의 90%는 투수에 있다고 봐요. 투수의 퀵모션이 좀 너무 그럼요. 길다. 뭐 네. 이러면은 네. 이러면은 몰리나가 와도 못 잡아. 아무리 빨리 올라와도 못 투수가 잡아. 이렇게 길게 하면 네. 도루는 초싸움이에요. 초싸움.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4초면은 무조건 살아. 그러면은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3.95초에 끊어야지.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도루는 100%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네. 그렇습니다. 롯데 약점 3루수 한동희와 외야 수비수들의 수비가 떨어지면 이 부분이 약점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격수 포수는 보강이 됐지만 이 한동희 선수를 계속 이제 3루로 계속 기용을 할 것이냐. 근데 계속 기용을 한다고 하거든요. 한동희 선수도 수비적인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이 스텝업이 필요한 그런 순간인 것 같고 또 이제 전준우 선수도 대표되는 이 외야수들의 또 수비 불안 이런 것들도 저희 생각은 또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 롯데자이언츠 뭐 지금 야수 얘기도 일단 한번 저희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 한현희 선수 같은 경우에도 살을 엄청 많이 뺐더라고요. 좀 보셨죠? 어떻게 네네네.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왜 그랬지? 뭘 그래? 아니 왜 이렇게 살을 많이 왜 이렇게 뺐지? 왜 이렇게 많이 뺐냐고요? 왜 이렇게 살을 많이 뺐지? 한희 선수 투수는 어느 정도 좀 몸집이 있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네, 괜찮다고 보는데 사실 뭐 한희 선수에 대한 뭐 부정적인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맞아요. 네, 뭐 게으르다, 뭐 운동 안 한다, 뭐 기타 등등. 근데 어떤 그 변화를 줄 수 있는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죠. 팀 이적이 또 됐고 또 어찌됐든 또 FA 계약을 또 따내면서 그렇죠. 뭔가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뭔가 본인 스스로도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 그리고 한희 선수 뭐 자칫 진짜 미아가 될 뻔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롯데에서 손을 또 내밀어줬고 또 한희 선수도 롯데에 대한 고마움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더 야구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좀 이렇게 좀 샘솟을 수 있는 그래요. 그런 환경을 롯데에서 만들어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맞아. 그렇게 막 열심히 해서 살도 빼고 살도 빼고 막 이러는 거 보면 좀 생각 자체나 이런 마인드가 조금 바뀐 게 아닌가. 그래요. 이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한현희 선수가 이제 지난해 이제 포스트 시즌에서 키움 소속으로 그렇게 많이 중용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내 입지가 여기까지 떨어졌나 이 생각도 많이 했다고 하고 지금 이제 또 나라보자님 말씀처럼 장가도 가서 이제 책임감도 많이 생겼겠죠.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장가 가면 책임감 생깁니까,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내가 그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해요? 야 이창규 스케줄 좀 많이 잡아. 나도 일하기 싫지. 근데 딴 게 없어. 우리 그 딸아이 생각하면 안 할 수가 없다니까 진짜로. 안 할 수가 없어. 아니 나랑 저 대구 분들 아실 거예요. 뭉티기. 생고기. 생고기 나랑 900g을 둘이 먹었다니까. 따님이랑? 12살이야. 생고기를 먹어 걔는. 진짜 잘 먹는다 벌써부터. 나 진짜 힘들어요. 나 진짜
많이 해야 돼. 그렇구나. 집안의 가장이 되면 다 똑같습니다. 바깥에서도 지금 채팅 쳐주고 계시는데 한우희 선수도 이런 책임감, 또 이제 가장으로서의 또 책임감 이런 것들이 또 생기지 않았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롯데 팬분들께서 좀 기대를 해 주셔도 되지 않을까. 돈 많이 버셔야겠어요. 다모가타님께서 또 얘기를 하셨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예전부터 요 얘기 이제 하고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예전부터 롯데자이언츠 같은 경우는 이제 봄에 좀 강했잖아요. 위원님께서 뭐 현장에 계실 때 아니면 해설위원으로 계실 때 봄에 강한 이유 롯데 뭐가 있을까요? 이거 진짜 찾기 어렵죠. 이 질문 정말 많습니다. 롯데 선수들도 모르겠대. 그러니까 제가 롯데 선수라는 가정하에 우리가 잘하는 이유를 모르게 우리가 잘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대가 못하는 겁니까? 이렇게들 물어본다니까. 롯데 선수들은 오히려 자기들도 몰라. 희한하게 시즌 시작과 동시에 성적이 이렇게 좋게 스타트가 되는 걸 보면 물론 롯데가 잘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네. 근데 뭐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상대하는 그 팀들마다 페이스가 좀 늦게 올라오는 팀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물론 같이 시작을 해서 2월 1일부터 스프링 캠프를 준비를 한다고 하지만 팀들마다 다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롯데가 어떻게 보면은 좋은 징크스가 될 수도 있지만 안 좋은 징크스가 또 될 수가 있잖아요. 봄대 뭐 이런 얘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얘기죠. 네, 좋은 봄에만 잘한다는 거니까. 아니니까. 근데 또 만약에 롯데가 가을 야구 진출하고 하면 시즌 초반에 좋았던 그 벌어놨던 그 승수들을 또 잘 이렇게 잘 활용을 하면서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또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요. 지금 좀 들어보니까 부산이 뭐 비교적 따뜻해서 아닐까요? 아니 봄에 부산 앞바다에서 남동풍이 훈풍으로 불어서 그렇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냐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뭐 그런 얘기인데 얼마 전에 그럴 수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는 롯데가 저 수원에서 시작했죠. 3연전. 네, 개막 3연전. 다 이겼잖아 수원에서. 그러니까 그것도 신기하네. 그런 거는 뭐. 진짜 이게 딱 이렇다 이걸 찾아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게 세라피모님 말씀처럼 결국 시즌 중반까지 버티는 힘이 부족한 거죠. 강팀들은 뎁스가 두텁거나 여름에 잘 버티면서 페이스를 유지하는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게 되는 거고 롯데는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닐지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겨울에 지난 겨울에 이제 롯데자이언츠가 가장 중점적으로 보강하려고 했었던 건 이제 뎁스 보강 아니겠습니까? 진짜 이 선수 충분히 아직까지 이 경쟁력이 있는 선수인데 어디서 부름을 못 받네 하는 선수들은 진짜 대부분 롯데로 갔거든요. 이런 선수들이 또 떨어지지 않게 잘 붙잡아주면 롯데자이언츠 올 시즌 좀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라져야죠. 롯데 하나 근데 진짜로 뭐 롯데 또 한화 이런 그 하위권 진짜 인기 그러니까 하위권 팀이지만 진짜 인기 팀들 이런 팀들이 정말 좀 잘해야 돼. 이거 몇 년 전부터 도대체 얘기를 했습니까? 그렇죠. 이 팀들이 잘해야 더 많은 관중들이 또 야구장 찾아주시고 맞아요. 이게 또 이 해볼만한 이 리그가 되어야지 또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 같은 경우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승률이 3할 때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 더 올라와야죠. 4할 때 무조건 4할 때에 있어야 리그가 재밌고 이게 막 치고받고 막 뒤집히고 막 이렇거든. 일방적인 그런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언더독 같은 너무 하위 팀과 상위 팀의 격차가 너무 커버리잖아. 그것만 좀 아니면은 제가 볼 때는 근데 하나 롯데가 이제는 선수 보강에서 성공을 했고 지금 예전 같진 않을 것이다. 시범 경기는 정말 시범 경기일 뿐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기대가 좀 많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나는 정말 많이 기대가 되는데. 맞습니다. 네. 어쨌든 뭐 하나이글스, 뭐 롯데자이언츠 이렇게 좀 인기 있는 구단들이 또 이제 성적적으로도 보여주는 것들이 있어야지 리그적으로도 좀 재미가 있을 것 같다 말씀 좀 드립니다. 자 댓글 한번 저희가 좀 소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에 아까 뭐였지? 보니까 월급 도둑님이 아들 둘입니다. 소 먹일 때 겁나요. 야 이건 뭐 누구나 모입시다. 뭘 또 모여. 무한리필집으로. 무한리필집으로? 무한리필집으로 모입시다. 그래. 그리고 또 이제 하나이글스 뭐 시범 경기, 이 스프링 캠프 때 혹은 이제 이때만 뭐 황제 모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포엠트리님은 또 황제 모드 감사한 표현입니다. 그것도 우리 하나 팬에게는 소중합니다. 또 이런 의견 하나 또 언급해 주시네요. 감사. 안치영 위원님의 악의 없는 비평 기분 나쁘지 않아요. 감사하셨는데 위원님 같은 경우는 하나를 이제 까내리려고 하시는 말이 아니라 이게 되게 안타깝잖아요. 이제 하나가 좀 잘해주고 또 팬분들이 이렇게 응원을 많이 해주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계속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나오는 마음 아닙니까? 깔 게 뭐 있어요? 내가 뭐 깐다고 뭐 내가 얻는 게 있나? 뭐가 뭐 좋은 게 못 돌아오나? 뭐 깔 게 뭐 있어? 까면서 신내야잖아. 까는 거. 답답한데 답답하니까 뭐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또 우리 방송이 또
이창규가 허락했잖아. 그치. 많이 까달라고 해. 욕하지 말고. 욕은 하지 말고. 욕은 하지 말고 깔 건 까라고 하니까 하는 건데. 그러면서 여기 저희 팬들도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다 같이 그런 걸로 또 소통하고 또 하는 거잖아. 그쵸. 팬들도 네. 좀 여기서 또 푸시고 또 그런 자리가 우리 방송의 가장 큰 장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치용의 형처럼 말해줘야 정신 차린다고 또 강동찬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WBC 이야기 좀 많이도 나눴고 또 이제 불편한 이야기들도 좀 많았습니다만 이제 귀국 현장 그리고 이제 인터뷰 논란 뭐 요거까지만 저희가 짚어보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리그에 또 넘겨줘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제 이강철 감독이 이끈 한국야구 대표팀 WBC 1라운드 2승 2패로 탈락한 뒤 14일이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또 귀국을 했습니다. 굉장히 또 무거운 분위기였고 또 선수단들 입국할 때 보니까 일부 선수들은 왼쪽으로 나가고 일부 선수들은 또 이렇게 오른쪽으로 나가고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뭐 진짜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앞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단체 사진 이렇게 한번 찍잖아요. 이것도 없었고 이강철 감독만 딱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이제 기자회견 이렇게 하는데 참 분위기가 너무 안 좋고 선수들 표정도 또 침울하고 이러다 보니까 야구 팬의 한 사람으로서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좀 마음도 아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강철 감독의 또 인터뷰 내용에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같이 있는 동안 선수들은 준비를 잘했고 몸을 빨리 만들기 위해 역대급으로 연습을 많이 했다. 결과가 이렇게 나왔지만 선수들은 정말 잘했기 때문에 선수들에게는 조금 비판을 자제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제게 다 비판을 해달라. 그리고 이제 소용준이나 이을이 같이 젊은 선수들이 자신의 볼만 던졌어도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왔을 텐데 저도 아쉽지만 그 선수들도 엄청 아쉬울 것이다. 그리고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얘기는 또 요거였습니다. 일부 구단의 선수 투입 시기 요청에 대한 질문 그리고 이제 혹사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도 한국 시리즈 할 때 투수 몇 명 쓰는지 알아보고 할 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좀 약간 발끈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제 좀 팬분들께서 좀 화가 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또 있더라고요. 이제 사실 롯데자이언츠 박세웅 선수도 그렇고 뭐 김원중 선수도 그렇고 이번 대표팀에 있어서 좀 그래도 제일 잘해준 투수들이 롯데 소속이 많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국 시리즈 할 때 투수 몇 명 쓰는지 알아봐 몇 명 쓰는데 알려줘 이런 분들도 또 계셨고 한국 시리즈에서 뭐 예전에 이제 최동원 선수 말씀하신 한 명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여러 가지로 좀 이 씁쓸한 뒷맛을 남긴 인터뷰기는 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네. 좀 발끈하신 것 같아요. 네, 그니까요. 기자의 이거 좀 뭐 그게 근데 기사가 나갔던 건가? 그쵸, 나갔죠 당연히. 네. 이게 아니고 뭐 특정 팀들 나갔어요. 선수들 뭐 관리? 염경엽 감독. 네, 이 스프링 캠프 이게 해명을 하긴 했거든요. 이게 실전 이 대회 때 그렇게 쓰지 말아달라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뭐 이 기용을 해달라 한 게 아니라 캠프에 갔을 때, 그러니까 애리조나 투싼의 국가대표 선수들 다 갔을 때 지금 옆구리가 조금 안 좋으니까 좀 천천히 페이스를 올려달라고 좀 부탁을 한 거다. 그러니까 대회에서는 이제 뭐 어떻게 써달라 이렇게 기용하거나 기용 청탁을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또 해명을 하긴 했거든요. 어쨌든 뭐 듣기 나름이고 생각하기 나름 아니겠어? 근데 이제 보면은 염경엽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이강철 감독과의 그 좀 약간의 특수 관계가 있죠. 먼 길로 올라가면은 뭐 고등학교 동창이기도 그치. 하고 동문 이제 선후배이기도 하고 키움에서는 또 감독과 수코치, 투수코치 뭐 이런 또 관계였고 뭐 그렇게도 또 보여주는데 그건 그냥 아무 얘기를 안 했으면 더 낫지 않을까? 차라리 그쵸. 뭐 후회스럽기는 하지만 근데 그것 때문에 기용을 안 했다는 거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봐요. 그쵸. 실제로 이제 김유식 선수 올라놨을 때 보셨잖아요. 이게 스트라이크 하나 못 던지고 이제 아웃 카운트 하나 못 던지고 아웃 카운트 하나 못 잡고 이제 볼넷만 또 3개 내주면서 이제 내려간 모습이 또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또 컨디션이 참 안 좋았더라는 거는 일단은 알 수 있긴 했습니다. 컨디션이 그건 안 좋은 게 아니라 이게 요만한 거라서 못 던지는 거지 무슨 컨디션이 안 좋아. 그거는 아니야. 말도 안 돼. 그럴 수도 아니고. 있고. 네. 그리고 그냥 WBC 얘기하면 한 4시간짜리인데 이거 호스가 이거 우리 참 어쨌든 인터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네. 너무 욱했던 것 같아요. 기자 질문에 좀 발끈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돌아가는 길에 좀 후회를 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얘기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참았어야 됐는데 어떻게 보면 불난 집에 그냥 기름을 붓는 격의 그런 질문이라. 그러게. 그게 좀 안타깝죠. 같은 야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네. 감독도 계속 그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선수들 비난 그만 자제해달라. 내가 책임지고 나한테 모든 화살이 돌아오는 거는 괜찮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거기서 약간 마무리가 마지막에. 그러게. 이게 세라핌모님이 한국 시리즈 몇 명 쓰는지 그렇게 중요했다면 한국 시리즈에서도 시리즈를 잡기 위해 중요한 1차전을 그렇게 허망하고 안일하게 플레이하는 건 맞는 처사인지도 좀 답답했습니다. 이게 진짜 뼈를 때리는 한 마디이신 것 같습니다. 이게 호주전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대회 전부터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또 왜 그렇게 운영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이제 김현수 선수도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대표팀에 많이 나오셨던 선배들께는 위로의 말을 많이 들었다. 하지만 아닌 분들이 쉽게 많이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아쉽다. 우리와 같은 야구인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아쉽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양준혁 전 해설위원이 이 유튜브에서 또 개인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또 이강철 감독의 선수 기용부터 장점까지 다 엉망이었다. 특히 일본전 투수 교체 최악이었고 감독 책임지는 자리 더 이상 대표팀 맡지 말고 KT 감독하셔라. 정말 쪽팔린다. 원태인, 박세웅, 김광현, 이정우, 박건우, 양이지만 일본에서 비행기 타고 귀국하고 나머지는 배 타고 와라. 이런 얘기 하셨는데 김현수 선수가 또 이거 듣고 이제 중국전 끝난 다음에 좀 섭섭한 마음을 토로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섭섭하죠. 네. 섭섭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조금 더 참았어야 되는데 수위가 너무 높아. 양주혁 선배의 발언은 사실은 이게 이렇게 공개가 되지는 않았어야지. 그냥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그냥 좀 속상해서 하는 그런 자리에서 나왔어야 될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또 김현수 선수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자기가 이제 본인 스스로도 팀의 이 주장직을 또 맡고 있고. 정말 많이 기대했는데 이미 뭐 또다시 1라운드 탈락이 거의 확정적이었고 근데 거기다 또 이런 얘기를 또 들으니 김현수 선수도 이강철 감독과 마찬가지로 욱했나 보다. 많이 욱했어요. 많이 욱했어. 이거는 이제 돌아가면서 내가 볼 때는 이 인터뷰 끝나고 버스 타고 돌아가는 호텔 안에서 버스 안에서 엄청 생각했을 거야. 좀 참을 걸. 좀 참을 걸. 막 이런 생각들. 그러게. 분명히.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본인의 생각들을 얘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상대방을 건드릴 만한 얘기는 언론을 통해서 하는 거는 좀 자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뭐 죽자고 뭐 싸우자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반대로 제3자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보면은 뭐 이런 얘기들이 이해가 다 돼요. 이해가 되기는 해. 근데 글쎄요, 양주혁 선배가 이렇게 또 좀 강하게 얘기하실 줄은 몰랐네. 그러게. 그만큼 또 답답하셨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그렇지. 네, 싶기도 하고 지금 뭐 채팅창 쪽 보니까 이제 양준혁 선수 이전에 한국 사람이고 야구 팬인데 저 정도 얘기할 수 있다. 뭐 끼꼬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양준혁 선수 이제 국대 전력 없다. 이거 한일 슈퍼게임이나 아시아 선수권 때는 또 국대였죠. 그 이후에는 이제 상황이 또 되지 않아가지고 차출이 되지 않았었던 그 케이스들도 또 있고 또 선수협 이 창설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게 김현수 선수가 큰 계약으로 FA 계약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에는 이제 선수협 만든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도 이제 비판의 주된 논점인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그 얘기 하세요. 지금 결과적으로 니네들이 뭐 성적을 낸 것도 아니고 1라운드 탈락을 해가지고 지금 뭐 고개 숙이고 그래도 모자랄 판에 할 말 다 하네? 이런 분들도 또 계시는 것 같은데, 참, 뭐, 지금 아까 저 봤거든요. 용산불개님. 그래, 너무 비판이 심하니 이제는 대표팀 선수들이 안쓰럽기도 하네요. 다들 시즌 전에 희생하면서 간 건데, 이런 부분도 있지만, 참, 이 인터뷰 때문에 굳이 또 먹지 않아도 될 욕까지 먹는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도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참. 위로만 받고 싶고 쓴소리는 듣기 싫고 뭐 이런 얘기 또 하는 것 같습니다. 국대가 아니면 뭐 입 닫고 있어야 하겠네요. 마티나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참 이게 답답한 마음은 많은 분들께서 또 비슷비슷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김현수 선수도 조금 억울한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김현수 선수 그동안 이제 국가대표에 헌신한 게 또 얼마만큼입니까? 무려 10번이나 국가대표에 또 차출되면서 한국 야구의 흥망성쇠를 함께한 선수인데 이 마지막이 참 이렇게 또 씁쓸하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서 좀 가슴이 아프고 일단은 좀 안타까운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억울하면 그렇죠. 억울하면 저런 소리 안 나오게 잘하면 됨. 워딩이 셌던 거지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의견도 또 있으신 것 같습니다. 뭐든지 잘하고 봐야 되나 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건데 근데 선수들도 어쩔 수 없어. 선수들이
뭐 공인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거는 다들 이제 뭐 인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글쎄 우리가 이런 선수들은 이런 걸로 신경을 쓰는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진짜 어떻게 하면 야구를 더 잘할까, 어떻게 하면 개개인의 능력을 끌어올릴까. 지금 선수들은 이미 지나간 일이고 요건 저는 이제 요건 충분히 먹었다고 봅니다. 그래요. 저도 욕했고 뭐 다 욕했으니까 이제는 진짜 리그를 위해서도 잘해야 되지만 한국 야구를 위해서라도 개인의 능력치가 진짜 올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저는 진짜 다른 걸 떠나서 이번 대회 뭐 결과는 참 좋지 못했습니다만 그동안 이제 국가대표에 정말 헌신했었던 김현수 선수도 그 얘기했잖아요. 이제 저는 국가대표는 이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얘기했고 또 이제 김광현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SNS를 통해서 이제 국가대표 이제 마지막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참 어렸을 때부터 뭐 2008년 뭐 이제 김현수 선수랑 이제 김광현 선수도 2008년이죠. 맞아요. 그때 이제 베이징 올림픽 때 정말 저 고등학생일 때 이 선수들의 활약을 보고 와 대한민국 야구 진짜 이 전 세계에 내놔도 꿀리지 않는 이제 야구구나 이런 걸 보고 저도 자부심을 느끼고 야구 팬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 즐거워했던 게 엊그저께 같은데 지금 이제 시간이 이렇게 다 지나서 이제 이 두 선수들이 또 은퇴를 또 선언을 하고. 대한민국 야구는 지금 1라운드, WBC 1라운드에서 탈락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저 같은 그냥 일개 야구 팬도 이 흥망성쇠를 함께 한 게 참 가슴이 아픈데 이 선수들도 얼만큼 또 속상할까 이런 생각까지도 좀 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루카시스님 솔직히 지금 선수를 비난을 하는데 선수가 아니라 이제 시스템 구축. 그러니까 야구에 대한 그 애정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 많이 올려주시는 것 같아요. 걱정도 많으신 것 같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고 저도 대표팀에 대한 그런 뭐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KBO에 목소리를 많이 낼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고 과연 제가 뭐 어떤 또 일을 맡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정말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서동성님 말씀도 저는 이해가 갑니다. 이렇게 욕하는데 다음 국대들 서로 안 나오려고 하겠네. 이게 선수들이 그리고 호주전 앞두고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WBC 다른 나라들 선수들 보면 대회를 되게 즐기고 있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우리 선수들은 이제 호주전 앞두고 다들 또 긴장 너무 많이 하고 또 이제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올해도 성적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번 대회도 성적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중압감들이 또 있었다고 하니까 결과는 이제 결과 일단은 묻어놓고 또 지금 아시안 게임 또 엄청 중요해졌다. 맞아요. 네. 에이펙도 있고 아직 뭐 국제대회 또 내년 되면 또 프리미어 1, 2도 또 열리고 계속 해마다 지금 국제대회가 열리는데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망신을 당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을 이제 드리지만 경험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직접 도대체 경험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단기전에서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직접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저는 본인의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우물한 개구리인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같은 동양인으로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본인 스스로가 느끼고 그래야 본인 자기 개발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네. 절치부심 와신 상담하여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는 또 금메달 따야죠. 또 포엠트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 얘기만 저희가 마지막으로 하고 오늘 방송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님께서 국제대회 전임 감독 쓰는 문제 어떨까요? 팀 감독이면 이번처럼 선수 기용의 혹사 논란까지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또 이런 걱정도 해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임 감독제. 사실 이게 도쿄올림픽까지 하다가 김경문 감독이 사실은 예전에 그 베이징 올림픽 때 김경문 감독님이 아니구나 이것만 느끼고 사실은 폐지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강철 감독이 사실은 아무도 하고 싶어하지 않았었던 국가대표 감독 어떻게 보면 좀 짬처리 당한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저는 굳이 현역에 있는 감독 코치들을 기용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 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무라이 재팬이라는 일본 팀 아예 브랜드가 있는 거죠. 우리도 이제 뭐 팀 코리아라는 뭐 예를 들어 그렇게 만들어서 전임 감독과 전임 코치를 둬야 됩니다. 사무라이 재팬처럼. 네, 이런 분들이 현장도 돌아다니고 그리고 그런 분들 그런 그 조직 개편이 있고 또 만들어져야 KBO도 이 사람들 놀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평가전을 만들던 상비군 제도를 만들던 해가지고 자꾸 활용을 한단 말이야. 그렇게 해야지 지금 우리나라가 뭐 될까 말까 하지. 그쵸. 그냥 가만히 있고 뭐 대회 한 달 앞두고 소집해가지고 뭐 잠깐 손 맞추고 뭐 이러고 이렇게 나가는 거는 이거는 강팀들이나 할 수 있는 그쵸. 그런 여유인 거지. 지금 대한민국 이제 그런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그쵸. 그러니까 일본 이 사례, 뭐 사무엘 재팬 같은 사례는 이렇게 국가대표팀 겨울마다 이렇게 소집해가지고 한번 이제 평가전도 하고 그러면서 그 평가전에도 엄청나게 많은 스폰서들이 몰린대요. 그러니까 이게 광고 효과가 그만큼 되니까 이게 또 돈을 벌어올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국가대표팀을. 그게 이제 일본이니까 가능한 걸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랑은 좀 다르니까 사실은.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도 이제 일본이 내가 볼 때는 점점 우리가 이렇게 자꾸 떨어지게 되면은 나중에 경기 친선 경기도 안 해주려고 하면 어떡하냐. 네, 진짜로.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WBC 뭐 아쉬운 말들 정말 뭐 채팅창에서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1라운드 탈락됐고 또 이제 2라운드 경기 어저께 또 했잖아요. 호주와 쿠바의 경기. 쿠바가 또 이제 꺾고 17년 만에 이제 2006년 대회 이후로 처음 이제 4강에 또 올라가게 됐는데 어쨌든 남은 WBC 일정 뭐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WBC 남은 일정도 또 많이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한국 프로야구의 또 미래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 팬분들 정말 많아요. 이러니까 저는 미래가 그래도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쓴소리 비판 이 야구계에서 또 걸러 들을 건 또 걸러 듣고 또 수용할 건 또 수용하고 이러면 다시 나아가는 한국 야구의 모습 다들 또 그리고 저희 방송 오셔서 이렇게 쓴소리 하시고 다시 야구 안 본다 이러셔도 여기 오셔서 이렇게 채팅까지 치실 분들이면 다들 애정이 있으니까 그럼, 오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네. 한국 야구가 다시 한번 또 일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뭐 저희가 오늘 방송을 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저희가 이제 비시즌에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시즌 개막이 2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시즌 개막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개막부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오전 10시에 방송을 하게 되고요. 비시즌 동안에는 아직까지 뭐 개막 안 했으니까 월요일, 목요일 또 10시에 방송하는 거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